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보내는데 며칠 걸릴까요? 3일입니다. 수수료는 3에서 6%. 그런데 3분 만에 몇백 원으로 보낼 수 있다면요? 이미 14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 빌딩 일부를 10만 원에 살 수 있다면요? 가능합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돈이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면요? 실제로 작동 중입니다. 37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이 보이지 않는 돈의 정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08년 가을 미국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치닫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은행을 믿을 수 없었고 정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인터넷에 8장짜리 논문 한 편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비트코인, 은행 없이 거래하는 전자화폐. 1980년대부터 꿈꿔온 디지털 현금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암호 전문가들은 스스로를 사이퍼펑크라고 불렀습니다. 거대 기업과 정부의 감시에 맞서 싸우는 프로그래머 집단이었죠. 이들은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돈을 만들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금융위기라는 완벽한 타이밍에 비트코인이 등장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 불리며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오늘 1억 원이던 게 내일은 5천만 원, 모레는 1억 5천만 원. 아무도 가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려는데 결제하는 순간 가격이 바뀌는 상황. 이걸로 월급을 받거나 물건값을 치르기엔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1코인은 영원히 1달러, 가격이 고정된 암호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2014년 스테이블 코인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1달러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낼 때마다 진짜 1달러를 금고에 넣어두는 겁니다. 언제든 코인을 가져오면 현금 1달러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비트코인처럼 은행 없이 빠르게 거래할 수 있으면서도 일반 돈처럼 가격이 안정적입니다. 두 세계의 장점만 합친 셈이죠. 기술로 24시간 움직이고 달러로 가치를 지킵니다. 전통 금융의 안정성과 암호화폐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가진 새로운 돈이 탄생한 겁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경기도 안산 원곡동 전 최대 다문화 특구입니다. 100여 개 국가 출신 외국인이 모여 사는 이곳에서 네팔-친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달 고향에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가야 하고 비쌉니다. 송금이 완료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합니다. 밤 늦게 일하는 사람들은 은행 열린 시간에 갈 수조차 없습니다. 국제 송금은 은행끼리 장부를 주고받는 이어달리기와 같습니다. 중간에 끼어든 은행이 많을수록 비싸지 그려지죠. 코인은 다릅니다. 은행이 없습니다. 대신 전 세계가 동시에 지켜보는 장부 하나에 기록됩니다. 평일도 영업도 필요 없습니다. 35일 24시간 송금할 수 있죠. 식당 주인 이야기입니다. 카드로 100달러를 결제하면 실제로 받는 건 97달러입니다. 사, 결제사, 대행사, 수수료 나눠 가져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면 수수료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자영업자에겐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차이입니다. 빠른 송금과 싼 수수료, 계좌나 카드 없이도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은 가져오고 불안정성은 제거한 화폐, 국경을 넘는 송금과 결제에 최적화된 도구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2019년 페이스북이 리브라라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했을 때 미국 의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이 화폐를 발행하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결국 리브라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눈을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한 거죠. 그 와중에 2022년 450억 달러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입니다. 담보 없이 수학 공식만으로 가치를 유지하겠다던 알고리즘 기반 코인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건 이후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달러 같은 실제 화폐로 담보를 잡는 방식만 살아남았습니다. 유럽은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법을 만들었고 스위스와 일본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지켜만 봤죠. 암호화폐 자체를 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경제가 마비되자 미국은 제로 금리로 내리고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자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시작했죠.
달러 가치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러 가치를 지키려면 시중의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방법은 국채를 파는 것뿐이죠. 그런데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며 미국 신용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중장기 국채는 신뢰를 잃었고 미국은 초단기 채권에만 의존하게 됐죠. 바로 그때 정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달러 담보로 미국 단기 국채를 1210억 달러나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나 독일보다 많은 양이었죠. 정부가 찾던 해답이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계하던 암호화폐 회사들이 미국 국채의 든든한 수요처였던 거죠. 미국은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2025년 7월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법, 일명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습니다. 누가 발행할 것인가, 준비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무엇으로 가치를 증명할 것인가, 세 가지 핵심 규칙을 정한 겁니다. 제도권 밖에서 태어난 보이지 않는 돈이 마침내 주류로 편입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엔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입니다. 세계 경제를 위해 달러를 많이 풀면 미국의 무역 적자는 커지고 달러 가치는 흔들립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를 지키려 공급을 줄이면 세계 경제가 유동성 부족에 빠지죠. 어느 쪽을 택해도 답이 없는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직접 달러를 찍지 않아도 달러는 세계로 퍼집니다. 동시에 국채는 안정적으로 팔리고요. 달러 패권을 지키는 묘수인 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담보로 쌓아두는 게 바로 미국 국채니까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고장 뉴욕의 현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곳을 크립토 브라더스라 부릅니다. 거대 자본이 움직이고 법이 만들어지는 곳이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부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만으로 뉴욕에서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14년 전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받아온 곳입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도입 예정일 뿐 사용은 불가능했습니다. 비트코인 성지라 불리는 술집도 마찬가지였죠. 현대 미술 작품을 암호화폐로 거래한다는 갤러리도 검토 중일 뿐이었습니다. 대형 영화관 체인은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고 현장 키오스크에선 쓸 수 없었습니다. 크립토의 중심 뉴욕에서조차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미래의 돈이었습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일상은 더딘 대중화 이전의 과도기였죠.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카드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체크카드지만 스테이블 코인 지갑과 연결돼 있습니다. 결제하면 현금 달러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돈과 현실 상점을 연결하는 다리인 셈이죠.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결제업계 큰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자신들을 대체할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이 기술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전통은행도 준비 중입니다. 다국적 기업이 주말에도 자금을 이동시키고 싶어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능한 일이죠. 젊은 세대는 이미 은행 계좌보다 모바일 결제 앱을 선호합니다. 은행과 전통금융권은 피할 수 없는 변화를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뉴욕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잘 안 쓸까요? 규제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지갑 만드는 게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통과돼도 실제 적용되려면 1, 2년은 걸립니다. 흥미로운 건 은행 접근이 어렵거나 자국 화폐를 믿을 수 없는 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생활 필수품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계좌 없는 14억 인구가 집중된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현실의 안전망입니다. 2014년 첫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소수의 실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2,600억 달러, 한화로 370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거래소 안에만 머물지 않고 국경을 넘어 송금되고 무역대금으로 결제되고 기부금으로 전달됩니다. 전 세계 2위 암호화폐 시장을 보유한 대한민국. 우리는 이 새로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울의 한 직장인은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결제 매장을 찾아갑니다. 월급만으론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는 거래할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합니다. 실생활에서 암호화폐 쓰는 사람은 아직 많이 보지 못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접근성을 높여줄 거라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연세대 동문회가 동문회비를 암호화폐로 받기 시작한 겁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에 더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추가했죠. 40만 동문 중 많은 이가 해외에 거주합니다. 제도와 환율 문제로 불편을 겪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실질적 안이 될 거라 판단한 겁니다. 개인 지갑에서 동문회 지갑으로 24신제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컨퍼런스에는 세계 최정상급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블록체인이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실용화사와 미래 설계도를 공유했죠. 인터넷이 우리 삶을 바꿨던 것처럼 블록체인이 삶의 근간을 차지할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될 거라 이들은 확이다. 불안정했던 환경이 안정화되고 제도로 들어오면서 가치를 인정받는 자산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뜨거운 시장 분위기 때문에 국제화폐 업계는 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의 시험대이자 미래 척도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에 민감하고 새로운 걸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 스테이블코인도 중요합니다. 국가가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블록체인 금융 생태계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필수적이죠. 를 운영하는 회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 진출을 검토 중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국경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진출을 적극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색, 쇼핑, 디지털 콘텐츠까지 5천만 명이 매일 접속하는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기업과 거래나 제작자 보상에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죠. 더 주목할 점은 국내 최코인 거래소와 협업한다는 소식입니다. 간편 결제사와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관점에서 협업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사용자가 어딘가에서 코인을 사고 그걸 생활에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가이드라인은 현재 공식 상태입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치하면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고 그 질서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 삶을 바꾼 것처럼 어마어마한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죠. 또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탄생한다면 무엇이 가능할까요? 현재로선 해외 경제 주체들이 한국 경제 활동에 참여하려면 원화 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예금 계좌 없이도 원화를 블록체인 상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금융이 현실화되는 거죠. K-팝 콘텐츠 구매는 물론 한국 상품 직구까지 원화 경제 생태계를 타국으로 확장시키는 폭발적 변화입니다. K-팝, 푸드, 뷰티까지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제품 품질과 브랜드 투자는 글로벌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폭발적인 문화 수요는 원화 경제 생태계를 국경 밖으로 확장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입니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음악, 패션, 영화는 물론 기술 수용에서도 한국인은 늘 최첨단에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제조업입니다. 글로벌 수요에 맞춰져 있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신용을 확보했습니다. 수요처가 바로 생기고 실제 비용 편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죠. K컬처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힘을 발휘할 거란 전망입니다. 글로벌 협력사와 결제에 사용되면 수수료는 줄이고 환율 변동 위험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이란 강력한 무기를 쥔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지역 화폐로만 두지 말고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장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해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바꿔놓을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핵심은 돈이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일명 프로그래머블 머니, 사전에 명령어를 입력해두면 거기 맞춰 돈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아프리카의 기후 금융 사례입니다. 과거엔 현장에 나가 보험 심사하고 자연재해 발생하면 다시 확인하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 계약이 기상 데이터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홍수, 토네이도, 태풍,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람이 확인하거나 서류 낼 필요 없이 돈은 스스로 입금되는 거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블록체인에 돈을 올릴 수 있다면 다른 자산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실물 자산 토큰화, 리얼월드 에셋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일종의 실물 자산 토큰화죠. 기존 자산을 가져다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발행하고 거래하고 결제하는 겁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투자까지 가능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게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 하지만 수백억, 수십억하는 가격표 앞에서 꿈은 그저 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빌딩을 지구 반대편 뉴욕 맨해튼에 있는 빌딩을 여러 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10만 원으로 일부를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임대료가 나오면
그 수익의 일부를 내 지갑으로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 가능한 수단으로 토큰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그동안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자산을 방구석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제 수단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서울에서 뉴욕 부동산을, 도쿄에선 런던 미술품을 살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원하는 자산에 접근할 수 있죠. 실제로 미국 국채부터 태양광 패널, 심지어 농장까지 쪼개서 사고 파는 플랫폼이 이미 등장했습니다. 여러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잇는 교통망처럼 블록체인 사이에서 자금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만드는 거죠. 미래를 위한 기술은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그렇듯 그림자도 뒤따릅니다. 가상자산으로 바꿔 베트남으로 전송하는 수법, 스테이블 코인이 범죄 도구로 사용된 사례입니다. 기술과 혁신은 인간과 조직의 능력을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향상시킵니다.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나아지지만 범죄자들도 같은 기술을 범죄 활동에 사용하죠. 하지만 기술이 나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해서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칼이 아니라 칼을 든 사람이 위험한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돈은 형태를 바꿔왔습니다. 금속에서 종이로, 종이에서 카드로, 카드에서 마침내 코드로,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돈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오늘날 블록체인은 1조 달러 규모 경제입니다. 거대한 계획 속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죠. 하지만 성장 속도는 무섭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갑을 갖고 다니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미 현금 없이 삽니다. 신분증은 모바일 속에 있고 수많은 카드도 스마트페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건 단순히 현금이 사라진 오늘이 아닙니다. 국경을 허물고 시간의 장벽을 넘어 심지어 스스로 움직이는 돈,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화된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는 너무 빨라 아무도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돈의 진화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 결정하는 것. 보이지 않는 돈의 시대,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370조 원 규모로 성장했고 매일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으로 받아들였고 한국은 K컬처와 제조업이란 강점을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는 누구나 세계 어디든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기술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이 새로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규제하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